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에는 산책 모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제가 걷기 할 때 필요해져서 만들게 된 모자예요. 기본적으로는 베이지캣 규칙을 따라서 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본인 손땀에 맞게 뜰 수 있도록 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코늘림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좀 간단한 무늬를 넣어 보고요. 책 모양을 다양하게 이제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코 세지 않고 챙 뜨는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더 쉽게, 더 이상 쉬울 수는 없다 할 만큼 아주 간단한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햇빛을 많이 잘 가려줄 수 있는 이런 넓은 챙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 좀 귀여운 느낌 나게 프릴 챙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심플하게 캐주얼하게 좀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짧은 버킷햇도 될 수가 있겠죠.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내 머리에 정말 잘 맞는 그런 모자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모자뜨기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맞는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첫 번째 단계를 체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모자뜨기에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모자 도안을 만들 때 보통 성인 여성은 56cm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떠놓고도 뭔가가 좀 불편해서 잘 모자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둘레를 다시 한번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57이 저에게 맞는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머리를 히피펌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더 이렇게 부해지니까 작년에 떴던 모자가 또 약간은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사이즈를 재봤더니 이번에는 이제 58로 떴을 때가 좀 편하게 잘 맞는 모자가 되더라고요. 그 1cm 차이가 이게 신축성이 없는 이런 스타일일 경우에는요. 그 1cm 때문에 불편해서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뭐 이 모자는 뭐 몇 단까지 떴을 때 무조건 몇 호입니다. 뭐 57cm예요. 틀리지 말고 잘 맞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알려드려도 어차피 뜨는 사람마다 뜨다가 이게 자꾸만 텐션이 달라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하고 싶은 사이즈를 정확히 체크를 해서 딱 정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땀에 따라서 각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아동 사이즈는 아이들 연령대마다 또 뭐 두상 모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영상 하나로 딱 이 모자는 몇 센치입니다. 이렇게 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완성하고 싶은 사이즈 그거를 꼭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소재인데요. 사실 이제 이 규칙을 잘 적용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실로든 뭐 겨울 실로도 다 가능은 한데요. 지금 제가 여름 모자를 뜰 때는 요 카페 화지라는 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종이 실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 종이 실 많이 썼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챙이 처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볍고 시원하고 모양 잘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종이실이 가진 장점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챙이 아무리 이렇게 넓고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떠도 끝단에 와이어 넣지 않아도요. 이게 처지지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종이실로 뜬 거는 이제 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새 거일 때 뜬 그 첫 해에는 그래도 잘 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다시 쓰려고 하면 색이 좀 약간 발해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또 뜨거운 햇빛에 나가 있으면 이게 챙 부분이요. 이게 되게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종이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찰이 계속 있다 보면은 이게 좀 낡아지잖아요. 살짝 낡은 느낌도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챙이 넓을 때는 끝단에다 와이어를 넣거나 아니면 작년에 떴던 거 아직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래도 계속 쓰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좀 풀어서 챙을 좀 다시 뜨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카페화지는 작년에 제가 떴던 모자도 그대로 있고요. 제가 자주 많이 썼는데도 네, 그리고 와이어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스팀 다리미바를 진짜 잘 받아요. 다림질을 하면 아주 막 그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판판하게 이렇게 모양이 좀 단단히 잘 잡힌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면사도 많이 쓰기는 하죠. 요거는 올리오실로 떠서 이 모자도 정말 정말 많이 뜨고 수업에서도 많이 썼던 그런 실인데요. 제가 많이 쓰긴 했는데 세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면사로 모자 뜨면 우리 땀 나고 그러면 세탁하잖아요. 근데 몇 번 세탁하면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네, 어차피 인제 면사로 뜬 거는 뭐 처음부터 챙을 길게 뜨지를 않는데도 이렇게 짧은 챙인데도 약간 좀 힘이 없어지니까 앞에 시야를 약간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손이 안 가는 모자가 되더라고요. 좀 아깝기는 한데 요것도 좀 수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탁 후에도 뭐 와이어 없이 챙 처지지 않고 잘 쓰고 있다, 모자 뜨기에 좋다 하는 그런 면사를 알고 계신 분은 좀 이 영상의 댓글로요, 좀 공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물론 세탁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잘 잡히고 시원하고 뭐 처지지 않고 이런 장점으로 해서 카페 화지 실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화지실을 5호 바늘을 이용해서 뜰 거고요. 3mm 바늘이고요. 중요한 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5호로 뜰 수는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무늬를 넣을 거잖아요. 근데 이 무늬를 제가 떠 보니깐요. 지금도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내려오다가 살짝 여기가 이렇게 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수가 똑같은데도 요 사슬뜨기가 들어간 이 무늬 때문에 위에 이 게이지보다 약간 좀 더 이렇게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둘레 맞췄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다시 또 끼는 느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도 예쁘지 않죠, 여기가 이렇게 파이면. 그래서 그런 좀 게이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갈 때는요. 6호 바늘을 써야 돼요. 이게 바늘 호수가 이게 하나 차이가 굉장히 결과에 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5호 바늘로 진행하다가 무늬 뜰 때 6 호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바늘을 2개 준비를 해 주세요. 네, 바늘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표시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모자 원형 늘리기 할 때 단 구별할 때 네, 표시링 한 개만 있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네. 요렇게 그리고 자 꼭 있어야 되죠. 줄자 네,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 카페아지 6 번이고요. 연한 그레이색인데 이 카페아지 실 특징이 약간씩 지금 화면에는 잘 표현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약간씩 이렇게 투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요 색이 은근히 또 여기저기 잘 코디하기가 좋은 색인 것 같아서 요걸로도 한번 떠보고 싶었어요. 네. 우선 모자의 정수리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매직링으로 할 거고요. 매직링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바늘이 실의 밑으로 가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겹치는 데를 한번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가 너무 작지 않게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 요가 이제 이렇게 한번 묶어지는 효과가 나잖아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꽉 당기면 매듭이 되는 거죠. 근데 당기지 않고 요 상태 그대로 이 안에다가 뜬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당기면 오므라지겠죠. 네, 요 상태에서 맨 처음에 한 번만 기둥코 한 개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주세요. 네. 이제 이 다음부터는 기둥코가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코 늘리기를 할 건데요. 네, 기둥코 세웠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나와서 걸어서 빼기. 네. 너무 막 힘줘서 당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얼렁얼렁 느슨해도 안 좋죠. 그냥 바늘 굵기에 딱딱 맞으면서 바늘 밑에 살짝 여유 공간 살짝 네 해서 요렇게 좀 빠져나올 때 쉽게 한 번에 싹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텐션을 맞춰 주세요. 네. 뜨면서
너무 빡빡해서 막 한 번에 잘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은 뜨는 내내 여기 손도 아프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늘 굵기에 맞추면서 이렇게 싹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7코를 만들거든요. 근데 아까 맨 앞에 요거 약간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기둥코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첫 코인데 이게 구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하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첫 코 한 개를 딱 뜨자마자 바로 거기다 꽂으세요. '아 얘가 첫 코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요 한 가닥에다가만 요렇게 걸쳐 보세요. 네. 이렇게 꽂아 주세요. 그리고 1, 2, 3, 4, 5, 6, 7 7 코로 시작을 할게요. 어 소재가 혹시 다르면 무조건 7 코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첫 시작은 6 코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8 코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의 굵기, 특성 그리고 뭐 평소 뜨는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통은 이제7 코로 시작을 해요.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얘를 당깁니다. 쭉 당겨서 오므려 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요. 바로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놓고 다음 단 뜰 때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서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코를 7개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코 늘리기 할 때 단마다 7코씩 늘어나게 되죠. 이거를 다음 단은 코마다 2개씩 떠서 여기 첫 코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 바깥쪽 한 가닥에다가 만들게요. 왜냐면 저는 이랑뜨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랑뜨기는 코머리 두 가닥을 다 걸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만 걸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특히 여름 모자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햇빛에 요렇게 비춰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좀 구멍 틈새가 더 있어서요. 통기성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닥 다 걸어서 뜨면 약간은 좀 더 두께감이 생겨요. 좀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결이 짧은뜨기 많이 해 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살짝 이 뜨는 방향에 따라서 한쪽으로 약간씩 기울어지거든요. 근데 이랑뜨기를 하면은 기울어지지 않고 좀 똑바로 가죠, 수직으로. 네 그리고 이런 결이 좀 더 이렇게 여름 느낌, 바구니 느낌을 또 낼 수가 있어서 가방이나 모자 뜰 때 이랑뜨기를 좀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랑뜨기가 아니고 그냥 두 가닥 다 걸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또 게이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랑뜨기 할 때는 일반적으로 떴을 때보다 한두 단 덜 떠도 고 사이즈가 또 맞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랑뜨기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핀을 빼고 떠 볼게요. 빼고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 여기다가 넣고요. 얘를 감싸면서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얹어서 코마다 2개씩 떠서 또 인제 14 코를 만드는 거죠. 근데 요때도 단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이번 단 첫 코 또는 마지막 코에다 꽂으셔도 돼요. 첫 코든 마지막 코든 편한 대로 딱 한 가지를 정해서 고 자리마다 요렇게 한 단 올라갈 때마다 꽂아 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첫 코에다가 꽂아 볼게요. 네. 꽂았어요. 그리고 2개 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코에 바깥쪽 한 가닥 이렇게 걸고 예 바늘 등에 걸쳐서 이렇게 2개씩 뜹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코 늘리기 많이 해 보신 분들은 막 이렇게 스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요. 7의 배수로 평평하게 일단 코를 늘리는데 원형을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늘리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각이 진 칠각형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코 늘린 자리가 살짝씩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늘리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 그래서 모자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우는 것 같은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음 코 늘리는 자리를 약간씩 이렇게 섞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번 단은 맨 앞에 처음부터 코를 늘렸다면 그다음 단 뜰 때는 한 칸 가서 그다음부터 늘리고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도안에는 이제 그 일정한 규칙을 쭉 적어 드렸습니다. 코 늘리는 규칙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 규칙에 따라서 7의 배수로 지금 계속해서 코를 늘려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인제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네. 요 부분이 될 건데요. 우리 머리 둘레 될 때까지 무조건 계속 평평하게만 하면 모자가 인제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약간 여기가 각지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모자를 이렇게 썼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는 이런 라인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요. 끝까지 다 늘리지 않고 지름 15 센티까지만 평평하게 늘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늘리지 않는 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 늘리고 늘리고 안 늘리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좀 둥근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성인 여성일 경우에 머리둘레가 뭐 55, 작은 분들은 55일 수도 있고 크게는 저는 지금 58로 만들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지금 원지름을 15 센티까지 평평하게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동 사이즈일 경우에는 네, 보세요. 이렇게 평평하게 원형 코를 늘리는 이 구간에 이 지름 가운데를 통과해서 딱 이렇게 재봤을 때요. 성인 여성 요 정도 사이즈일 때는 지름 15 센티까지, 그리고 아동은 이제 요거보다 살짝 밑에 뭐 53에서 54 정도 된다 하면은 지름 14,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는 13 센티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지금 아직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 약간 또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요 정도 생각하시고 요렇게 평평한 원형 늘리기를 해 주세요. 각지지 않고 매끈한 원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코 눌리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떠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단마다 첫 코 또는 마지막 코에 이렇게 핀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핀 표시를 하면서 정확히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원형 늘리기 규칙을 알고 계신 분은,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단 한 단마다 이제 저랑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 14코가 되었는데요. 코 세는 방법은 항상 이 바늘에 걸려 있는 이 고리는 제외. 얘는 코가 아니죠. 그 바로 밑에부터 1, 2, 3, 4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핀 걸린 자리까지, 저는 첫 번째 코에 꽂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셌을 때 14코. 요거 확인을 해 주세요. 이제 요거를 다시 핀을 옮겨서 꽂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첫 코에 꽂았다가 막 마지막 코에 꽂았다가 핀을 잘못 꽂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이상해지고 헷갈릴 수 있겠죠. 네, 그거 잊지 마시고 꼭 정확히 꽂아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 첫 코에다가 핀을 이렇게 꽂았어요. 네. 요게 3단의 첫 번째 코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같은 자리에다가 하나를 더 떠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죠? 그다음 코에 하나. 3단의 규칙은 둘 하나, 둘 하나 반복해서 21코를 만드는 거죠. 코 늘리기를 처음 하실 때는 그러면 계속 두 개씩 늘리는 건가요? 이렇게도 언뜻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조건 두 개씩 하면 계속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프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한 바퀴를 돌아올 동안 7 코만 늘어나는 거예요. 크기가 계속 커져도 7 코만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코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떠 놓고 자세히 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내가 떠 놓은 거 보고 모양을 구별을 해서 이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딱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두 개 뜬 자리. 두 개 뜬 자리는 이렇게 실이 더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 코만 뜬 거. 그러니까 짧은뜨기 한 코는 약간 여기가 코 머리죠. 그리고 그 밑에 코 다리. 코 다리가 이렇게 V 모양으로 이렇게 실이 두 가닥이 보이거든요. 근데 한 구멍에 두 개를 뜨면 이게 V가 두 개가 들어 있잖아요. 그럼 실이 네 개인데 뭐 정확히 네 개가 막 구별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약간 더 옆에랑 이렇게 차이가 있죠. 실이 많이 걸려 있죠.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 코 머리를 보시면 여기에 하나, 그리고 얘랑 연결된 거 이거.
이것도 여기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요거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방에서 수업할 때는 계속 뜰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 코 늘리기 했죠? 두 개 뜬 자리가 어디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처음에 뜰 때마다 자세히 비교를 해 보세요. 지금 하나 뜬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두 개 뜰 거죠. 두 개를 이렇게 뜬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구별을 해 보는 거예요. '어 어떻게 다르게 생겼지?' 하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구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뜨다가 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잡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할 차례지?'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코를 늘렸지?' 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3 단에 둘 하나, 둘 하나 반복합니다. 3단 떴는데 막 벌써 오므라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인제 그거는 실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좀 당겨서 이렇게 평평하게 모양을 만져 줬는데도 그랬는데도 오므라든다. 그러면은 좀 너무 당겨서 떠서 그럴 수 있거든요. 텐션 조절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요렇게 보시면 구멍이 코 사이에 구멍이 좀 보여요. 이게 맞게 된 겁니다. 네, 코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이랑뜨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냥 떴을 때보다 구멍이 좀 더 잘 보여요. 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3 단을 다 떴고 이제 4 단을 뜰 건데요. 또 핀을 이렇게 일단 빼고요. 방금 핀 뺀 자리가 저는 첫 코였어요. 그래서 첫 코 자리에다가 또 하나를 이렇게 뜨죠. 그리고 방금 뜬 그 첫 코에다가 또 핀을 옮겨서 이렇게 꽂아 주세요. 지금 꽂아 놓은 게 4 단의 첫 번째 코예요. 그리고 이제 4 단의 규칙은 둘 하나 하나 그거죠. 그런데 그 하나짜리가 두 개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맨 앞에다 뜨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에 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부터는 홀수단을 뜰 때는 맨 앞에부터 코를 늘리고 짝수단을 뜰 때는 몇 칸 가서 코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 늘리는 자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에도 일정하게 규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단에 둘 하나 하나면 맨 앞에 하나만 딱 떠 놓고요. 맨 앞에 하나 뜬 거를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규칙 4 단의 규칙을 반복하시면 돼요. 둘 같은 자리에 두 개 이렇게 떴죠. 그 옆으로 하나, 또 그 옆에 칸에 하나 이렇게 둘 하나 하나 보이시죠? 그 옆에도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맨 끝에 다 돌아왔을 때요. 하나로 끝나요. 왜냐면 맨 앞에서 하나를 미리 떠 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코만 남게 될 거예요. 보세요. 인제 4 단에 지금 요거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두 개 뜬 자리 요거 두 개 뜬 모양 보이시죠? 그 옆으로 하나 지금 남아 있죠. 여기 핀 걸린 거는 첫 코니까. 하나가 남아 있으면 맞는 거예요. 인제 요거 원형 늘리기를 이런 방식으로 처음 하실 때는 벌써 4 단부터 막 헷갈리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제 '어 왜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느껴지시면 그냥 고대로 무조건 따라만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더 이렇게 뜨다 보면 이제 '아 이게 규칙이구나.' 하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 단의 규칙은요 이거예요. 첫 코에다가 한 개 떴어요. 그리고 그 옆에부터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반복해서 다 돌아오면 제일 마지막에 두 개 뜨고 한 코짜리 하나에서 딱 끝나요. 그럼 얘가 맨 앞에 떴던 요 한 코랑 만나면 하나 하나 이렇게 똑같은 규칙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규칙인데 그 원형을 살짝 요렇게 틀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 단에 4, 7, 28 28 코가 됐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단마다 좀 코수 확인도 한번 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게 좋아요. 나중에는 뭐 좀 정확하지 않아도 조절할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틀리면은 계속해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확한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단 뜰 거예요. 5 단에 첫 코 하나를 딱 뜨고 뜨자마자 잊지 말고 핀을 꽂아 주세요. 그리고 5 단의 규칙은 둘 하고 하나짜리가 3 번. 둘 하나 하나 하나. 그쵸? 맨 앞에부터 코를 늘려요. 홀수단은 제일 처음부터 코를 누릅니다.
네, 첫 코에다 이렇게 두 개 떴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하나, 다음 칸에 하나, 그 다음 칸에 하나. 네,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칸에 두 개 뜰 차례죠. 네, 두 개 뜨고 하나짜리를 각각 이렇게 해서 세 번. 5단에 여기 두 개 뜨고 하나, 하나, 하나 해서 딱 떨어졌어요. 이제 첫 코랑 만났죠? 네, 또 핀을 빼고요. 그 자리에 6단의 첫 코를 뜹니다. 그리고 첫 코에 핀을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6단의 규칙은 두 개 뜨고 하나짜리가 4개인데요. 그 4개를 앞에 두 개, 마지막에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짝수단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앞에 하나를 떴잖아요. 그 옆에 또 하나를 이렇게 떠주세요. 예. 그래서 6단에서 지금 두 칸 왔어요. 그 다음 칸부터 코 눌리기 하는 거예요. 맨 앞에 두 개를 미리 떠 놓고 코를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단이랑 코 눌리는 위치가 약간 엇갈리게 되면서 이제 각지지 않는 매끈한 원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개 떴죠. 그리고 하나씩 4번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두 개 뜰 차례. 지금 두 코 뜬 자리 이제 모양 구별이 되시잖아요.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방금 요거 두 개 뜬 자리 있죠. 그 밑에 단에 보면 거기도 두 개를 떴어요. 네. 지금 알려드리는 이 규칙대로 하면은요. 하나 걸러서 그 밑에 단이랑 이렇게 코 눌린 자리가 만나게 돼요. 음. 그래서 코를 세지 않고 이 모양 구별이 이제 익숙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뜨면서 그 밑에 단에 코 늘렸던 자리 요거 보고 거기다가 코를 늘리면 맞게 되거든요. 그럼 코수가 많아질 때는 그 방법도 편해요. 코를 일일이 세지 않고 바로 전 말고 그 전 단에서 코 늘렸던 자리 딱 찾아 가지고 '아 여기네.' 그러면 지금 코 늘릴 차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단의 규칙을 반복을 하다 보면 맨 끝에 두 개 뜨고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딱 끝나게 되죠. 네, 6단은 6, 7, 42 코가 되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핀을 빼고요. 7단 뜰 차례예요. 7단은 7, 7, 49 코를 만들어야 되죠. 맨 앞에다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두 개 떠서 코 눌리기로 시작하죠. 홀수 따는 맨 앞에부터 코를 늘립니다. 그래서 또 첫 코에다가 표시할게요. 네, 해놓고 지금 두 개 떴죠. 그 옆으로 하나짜리가 이번에는 5개가 되는 거죠. 그 한 단을 올라갈 때마다 한 단이 지나갈 때마다 그게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지금. 7단에서는 두 개 뜨고 하나짜리가 1, 2, 3, 4, 5. 네, 다음 이제 8단의 규칙은요. 두 개 뜨고 하나짜리가 6개죠. 근데 그 6을 반으로 딱 나눠서 맨 앞에 하나, 둘, 세 칸을 가고 그다음 코 눌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3개, 그리고 마지막에 3개를 뜨면 합쳐서 6개가 되는 거죠. 이제 규칙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8단의 첫 코를 지금 떠볼게요. 뜨고 핀 표시하고요. 그 옆으로 하나, 다음 칸에 하나. 이렇게 세 칸을 왔어요. 하나, 둘, 세 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코 눌리기 두 개를 뜨고요. 한 구멍에 두 개. 그리고 그 옆으로 6번 가면 되죠. 1, 2, 3, 4,
5, 6. 그리고 두 개 뜰 차례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두 개 뜰 차례잖아요. 그 밑에 단 보시면 여기 두 개 뜬 코 보이시죠? 요렇게 만나게 되면 지금 맞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래 그 아래 두 단 아래 보면 또 코 눌린 거 요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서로 인제 홀수단, 짝수단이 코 눌리는 자리가 엇갈리게 되면서 좀 각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약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뜨면 거기가 살짝 튀어나오거든요. 네.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8단의 규칙을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4코 남았을 때 여기가 지금 두 개 뜰 차례가 돼요. 두 개, 그리고 하나씩 3번. 그러면 맨 앞에 떴던 3개랑 만나서 여기도 하나짜리가 6개가 되는 거죠. 네. 8단 떴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단. 홀수단은 처음부터 늘리죠. 9단의 규칙은 뭘까요? 두 개 뜨고 하나짜리가 7개. 맨 앞에 이렇게 두 개 떴어요. 그리고 막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코 눌리는 자리도 막 이렇게 엇갈려 놨기 때문에 한번 놓치면 초보자분들은 첫 코가 어딘지 마지막 코가 어딘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헷갈리면은 이제 막 단 구별이 이상해지면서 코를 더 늘리거나 덜 늘리게 돼서 이게 모양이요. 이렇게 막 도토리 같이 이렇게 솟거나 이렇게 솟거나 아니면 좀 울거나 이럴 수 있어요. 계속 밀리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첫 코나 또는 마지막 코에 표시 정확히 해주시고요. 두 개 떴죠? 그리고 9단이니까 하나짜리가 7개. 7구 63코 됐고요. 이제 10번째 단은 두 개 뜨고 하나짜리가 8번 나오게 되죠. 그 8번을 반으로 나눠서 처음에 4칸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가서 여기부터 두 개 뜨고 하나씩 8번 이렇게 되는 게 10단의 규칙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이제 이 규칙으로 하면은 막 방석도 뜰 수 있고 식탁 매트 같은 거 뭐 화병 받침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또 바구니 네 해서 원하는 만큼 원형을 계속해서 평평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단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뜨고 8개인데 맨 앞에 하나, 둘, 셋, 4개. 코 늘리지 말고 4칸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코를 늘립니다. 그리고 두 단 아래에 보면은 그 전에 코 늘렸던 자리가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저는 지금 11단에 두 코 뜨고 한 코씩 9칸 요거 규칙 반복해서요. 이제 11단까지 떴는데요. 지금 원지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원지름을 재실 때 지금 상태에서 대충 이렇게 재면 지름 13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오차가 생기면 정확하지 않은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음, 뭐냐면 이제 요 편물의 두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자를 썼을 때는 이 편물의 안쪽 둘레, 안쪽 이제 뜨다가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이 안쪽 둘레가 우리의 머리 둘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겉에를 이렇게 여유 있게 재면 실제보다 더 모자가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실 때 이렇게 가운데 시작했던 지점 있죠? 그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하고요. 가장자리에 코 머리를 제외하고 재보세요. 그러면 지금 12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름이 1cm가 차이가 나면요. 1cm는 이렇게 둘레로 봤을 때는 한 3cm가 그쵸? 둘레 3cm 이렇게 요만큼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차가요. 왜냐면 지름 곱하기 3.14 아시죠? 네.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배웠던 그 규칙이
모자 뜰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요. 좀 꼼꼼하게 보시고 네, 코 머리를 제외하고 지름을 재보세요. 지금 정확히 12도 아니고 12보다는 약간 큰 것 같아요. 12.3 정도네요. 지금이요. 저는요. 근데 실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저랑 또 손땀이 다른 분들은 또 사이즈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네, 본인 손땀에 맞춰서 이렇게 원지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뭐 우리가 뭐 15다, 14다 이렇게 정했더라도 그거에 막 딱 맞게 그렇게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대략 그 정도 될 때까지 평평하게 원형을 늘린다. 지금 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12단 뜰 차례고요. 12단의 규칙은 두 코 뜨고 한 코씩 10번인데 반 나눠서 처음에 5칸 이동합니다. 네, 저는 지금 14단까지 해서 평평하게 늘려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색깔별로 네 번째 같은 디자인을 뜨고 있는데, 이전에는 제가요, 13단까지 했을 때 지름이 15cm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손땀이 이렇게 며칠만 해도 같은 사람이 똑같은 실로 떠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13단에서 재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늘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단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이제 아동 사이즈 하시는 분들은 뭐 12단에서 멈췄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또 실이 달라서 실이 더 굵어서 뭐 6호나 7호로 떴다. 그런데 뭐 10단까지 떴더니 벌써 지름이 15cm 나왔다. 이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평평한 구간을 요렇게 정했다면 이제 요렇게 본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평평할 때 다림질을 한번 해 놓으시면 좋아요. 다 완성한 다음에도 뭐 안에를 좀 빵빵하게 채워서 이렇게 스팀 다림질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평평할 때 아예 이렇게 딱 다렸을 때는 좀 상태가 그래도 다르죠. 훨씬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편하게 사이즈를 재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 정리도 할 겸 또 모양도 좀 다듬을 겸 네,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평평할 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지름을 잽니다. 지름을 잴 때도요. 한 번만 재지 마시고요. 원형을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판판한 뭐 종이나 플라스틱을 오린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한 코 한 코 이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약간은 울퉁불퉁한 거죠. 그래서 약간 구간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점 있죠? 여기 매직링 했던데 그곳을 지나도록 하고요. 시작점은 이 코 머리를 제외하고 네, 약간 그 안쪽에서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떠갔을 때 저는 15.5, 15.34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요. 여러 번 이렇게 방향을 또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15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15.5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똑바로 놓고 여러 번을 이렇게 잰 다음에 그거에 이제 평균치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5.4로 해볼게요. 그래서 지름을 지금 쟀으면 이제 그 지름에다가요. 15.4로 할게요. 곱하기 3.14 해보세요. 지금 떠놓은 편물의 지름 곱하기 3.14. 그러면 저는 지금 둘레가 48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적어보세요. 아주 지금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확하게 머리둘레에 맞추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예요. 48cm일 때요. 지금 코수 있죠? 코수. 저는 14단까지 늘렸거든요. 14단 곱하기 7코씩 늘렸죠? 98코예요. 이게 저의 게이지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름이 12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름이 12면 곱하기 3.14 해보면 둘레는 37.6이니까 이때는 38로 잡을게요. 38 또는 37.5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둘레가 그럴 때 코수
예를 들어 지금 뭐 나는 12단까지 코 늘리기를 했다. 곱하기 7. 코수는 84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레일 때 지금 몇 코인지 그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원했던 둘레 있잖아요. 저는 58cm를 원하거든요. 58cm가 되려면 몇 코가 돼야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현재의 둘레. 현재 떠놓은 것의 둘레. 그리고 현재의 코수는 비례식인 거죠. 원하는, 완성하고 싶은 원하는 사이즈 둘레요. 거기에 필요한 코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필요한 코수.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의 경우는요. 98 곱하기 58 이것을 48로 나누면 필요한 코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해볼게요. 98 곱하기 58 나누기 48 하면 저는 118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18코가 필요한데 지금 떠놓은 게 98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코를 더 늘려야 돼요. 그러면 한 단에 지금 7코씩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37, 21일이니까 앞으로 3번을 더 늘리거나 3번을 더 7코씩 늘려서 21코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딱 맞추고 싶으면 2번만 늘리는 거예요. 2번만. 코 늘리기 앞으로 2번 더 하는 거예요. 7코씩. 한 다음에 그러면 14코죠? 그러면은 6코가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다음 코에서는 그 다음 단에서는 6코만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의 배수로 코를 늘리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7개씩만 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2단까지 7코씩 계속 늘려서 84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평평한 지름을 재봤더니 13cm예요. 그러면 이 13에다가 3.14를 곱하면 둘레가 나오죠. 40.8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41이라고 이제 둘레를 하면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둘레 41cm일 때 내 손땀으로 코수가 84코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애기 거 52cm, 머리 둘레 52cm짜리 모자를 뜨고 싶어요. 그러면 몇 코가 필요할까? 이거를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거를 먼저 곱하는 거죠. 52 곱하기 84를 하고 그것을 4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요 x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6코가 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총 106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떠놓은 게 84코니까 앞으로 22코를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코씩 늘리고 있었잖아요. 다음 단에서 7코를 늘리고 그 다음에 7코를 한 번 더 늘리고 그래도 부족한 8코를 그 다음 코에서 늘리면 딱 106코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무늬를 뜰 거예요. 특별히 무늬 뜨기를 안 하실 때는 전체 코수가 홀수이건 뭐 그게 이제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요 무늬는 사슬 하나 하고 긴뜨기 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요게 딱 떨어지려면 짝수가 돼야 됩니다. 또는 이 무늬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무늬를 또 넣을 수도 있죠. 그 무늬에 필요한 뭐 몇의 배수, 뭐 5의 배수, 뭐 7의 배수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맞도록 전체 코수를 또 약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죠. 네,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3번, 7코씩 3번을 21코만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홀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무늬를 넣을 때 또 안 맞게 되기 때문에 또 짝수로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에서는 8코를 늘린다는 거. 그래서 저의 경우는 지금 아까 6코를 더 늘려 가지고 마지막에는 6코만 늘려서 짝수로 118코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네, 이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계산을 해 봤는데 뭐 3코만 더 늘리면 되고 아니면 4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끝에 떨어지는 숫자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요 한 바퀴를 돌 동안에 딱 등분을 하는 거죠, 필요한 만큼. 저는 6개 늘릴 거니까 6등분해서 이게 늘리는 간격이 막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그냥 한 단을 뜨는 동안 코수에 맞도록 그 필요한 코수가 늘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경우에 딱 맞는, 지금의 내 손땀에 맞는 그런 코수를 딱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을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면 지금의 경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요. 지금 몇 단까지 떠서 코수가 이렇게 나왔고 재봤더니 지름이 몇 센치이다. 그런데 저는 몇 센치짜리 모자를 뜨고 싶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코수를 계산을 해 봤고요. 왜 지금 단계에서 멈춰서 계산을 했냐면요. 여기를 둥글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바로 늘리지 않고요. 코늘림 없는 단을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코씩 2번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6코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 늘리지 말고 그다음 단에서 7코를 늘리고 그다음에 코를 또 늘리지 말고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단에서 7코 늘리고 그다음 코늘림 없이 또 한 바퀴 그다음에 다시 6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코늘림 없는 단을 3번을 넣게 되죠. 그거를 하는 동안에 여기가 좀 이렇게 둥글려지면서 이렇게 곡선이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오목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까 예로 보여드린 이런 경우에도 지금 12단까지 떴죠. 그러면 다음 13단은 코를 늘리지 않아요. 그리고 14단일 때 7코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단에서는 코를 늘리지 않고 16단에서 7코 늘리고 17단 코 늘림 없고 18단에서 8코를 늘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수와는 관계없이 요 코를 늘릴 때는요. 몇 번째 코 늘림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코 늘릴 때는 아까 12까지 늘려놨었으니까 13번째 규칙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3번째 규칙은 아까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13번째 규칙은 2코 뜨고 1코짜리가 11번이죠. 네, 그렇게 해서 코 늘리시면 되고 14번째 규칙은 뭔가요? 2코 뜨고 1코짜리가 12개. 그죠? 그러면 그걸 반을 나눠서 6코 먼저 뜬 다음에 코 늘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요. 저랑 이제 성인용 뜨는 분들은 저랑 똑같으실 수도 있죠. 네, 저는 지금 14단까지 늘렸고요. 15번째 코 늘릴 차례인데 바로 늘리지 않고 코 늘림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돌아올게요. 재밌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지름 15cm까지 떴다면 곱하기 3.14를 해서 둘레가 47cm예요. 현재 둘레가 47cm가 나왔는데 현재의 코수가 저랑 좀 다르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코수가 뭐 13단까지 떴어요. 7코씩 늘렸죠? 그러면 91코예요. 그러면 91코예요. 이때 뜨고 싶은 완성 사이즈가 56cm예요. 머리숱이 좀 적으시거나 뭐 저보다 두상이 작으시거나 보통 성인 여성 56cm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56cm이면 그러면 몇 코를 떠야 56cm가 될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91 곱하기 56
한 다음에 이것을 47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08코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분은 108코만 뜨면 원하는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91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코를 더 늘려야 되나요? 108코에서 빼기 91코. 그러면 17코를 더 늘려야 돼요. 17코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늘릴까요? 이렇게 둥글려야 되니까 다음 단은 코를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단에 그냥 91코로 떴어요. 그 다음에 7코를 더 늘려서 98코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코를 늘리지 않고 그냥 98코 그대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에 7코를 또 늘려볼게요. 그러면 105코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코를 늘리지 않아요. 105코예요. 그러면 최종 108코가 필요하니까 다음 단에서는 3코만 더 늘리면 되죠. 3코만 더 늘리면 108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코를 어떻게 늘릴까요? 여기에서 3등분을 하시면 되겠죠? 코수 정확히 안 세어봐도 돼요. 맨 처음에 하나 늘렸으면 좀 가다가 이 정도 가서 한번 늘리고 조금 더 가다가 여기쯤에서 한번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3번만 더 늘리면 최종적으로 108코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원하시는 그 사이즈에 내 손땀 가지고 적용을 해서 딱 정확히 필요한 코수를 딱 계산해서요. 딱 맞는 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정하게 그냥 손땀을 막 조정해 가면서 풀렀다 떴다 하면서 맞추려고 하면은 어렵죠.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7의 배수에다가 맞추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다시 떠도 또 안 맞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아까 이제 저의 경우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휘어지고 있거든요. 네. 늘리지 않고 그다음에 7코 늘렸고요. 늘리지 않고 또 7코 늘렸고요. 그다음에 코를 늘리지 않고 6개만 더 늘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작점에서 한번 늘리고요. 그 대충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핀을 하나 꽂았어요. 그리고 6코를 늘려야 되니까 처음에 한번 늘리고 반 바퀴 돌았을 때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얘를 이렇게 3등분 하면 되겠죠. 코수 안 세어 봐도 괜찮아요. 좀 가다가 늘리고 좀 가다가 또 늘리고 요렇게 해서 6번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18코가 됐고요. 둘레는 대략 58cm입니다. 그런데 인제 한 가지 더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정확히 계산을 하고 재보고 해도 그래도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 조절이 뭐 기계가 아닌 이상 계속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이 내 손인데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죠. 네. 이렇게 경험으로 느낌으로 그래서 했는데 안 맞으면 또 고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룰을 따르시면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는 모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에 맞추는 과정을 이제 했고요. 여기에서 바로 다음 단부터 저는 이제 구멍 무늬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구멍 무늬 안 하실 분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 이제 코늘림 없이 쭉 해서 내려가면 되겠고요. 구멍무늬 하실 분들은 이제 영상을 좀 여기에서 나눠서 다음 영상에서 좀 필요한 심플해 보이지만요. 이게 제가 또 이것도 한 3번 정도 풀었다 떴다 하면서 약간 수정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주의하실 점 같은 거 네 그런 건 좀 콕 집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 주세요.